과거 한류는 아시아권에서 말 그대로 우리끼리만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마치 모래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류는 이제 각종 OTT 플랫폼 및 유튜브를 통해서 집 안까지 아주 친절하게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팝의 원조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는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은 한국 및 아시아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TV를 통해서 봤던 유럽인들의 차별 문화에 대해서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주인공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분명히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 종업원은 전혀 인사도 없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공이 종업원에게 왜 당신은 사람이 왔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도 않냐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여기 식당을 좋아하고 오늘은 또 기념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창가 자리 좀 꼭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종업원은 눈으로 흘깃보더니 딱 봐도 가장 구석에 있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업원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들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구나 클라이막스는 주인공 가족이 나가니 냄새가 난다면서 앉은 자리를 비롯해 그들이 이동한 모든 곳에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우리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인들의 이런 아시아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여전히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 영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냥 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겠거니 하는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영국인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10년 전, 20년 전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음악까지 들으면서 우리 한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전통 있는 미술관에서도 우리 한국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는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개최됐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은 세계 최고 미술과 디자인, 퍼포먼스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1851년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개최된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 이후 그 출품작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조품 박물관이 그 시작이며 이 박물관은 1859년 현재의 위치인 사우스 켄싱턴으로 자리를 옮겼고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899년 신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빅토리아 여왕은 산업과 미술의 조화를 강조하던 남편 앨버트 공을 기리기 위해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으며 이 박물관은 영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박물관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으로 따져도 굉장히 명망 높은 박물관으로 손꼽히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한국 대중문화와 근현대사를 총망라하는 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분명히 영국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장 명성 있는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 전시회를 개최하다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명 배우들의 관심까지 사로잡아 버렸는데요. 처음 열린 시사회에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한물간 노장 가수로 출연한 유명 배우인 빌 나이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빌 나이는 한껏 들뜬 모습으로 등장해서 전시회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좌의 게임의 프리퀄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여주인공인 밀리 올콕도 전시회를 찾았고 영국의 록스타이자 노엘 갤러거의 딸인 모델 아나이스 갤러거도 전시회를 찾아 한국의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인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전시회는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팬덤, 미용과 패션 같은 창의적인 산업에서의 한국의 글로벌 영향을 보여준다고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이 전시회와 관련하여 짧은 소개를 작성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분홍색 경비원 의상부터 지드래곤의 대형 조각상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국 대중문화를 기념하는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시회는 영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국에서 이런 전시회가 개최된 것과 영국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중국,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그저 아시아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혀 구분을 하지 못했죠.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인기와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자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 인기에 묻어가려고 한국인인 척하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는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애먹는 사례가 넘쳐나고 프랑스 현지인들 사이에서 짝퉁 한식당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까지 써붙일 정도였죠.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히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럽인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한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우리를 대신에 내어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오히려 영국인들을 비롯해 유럽인들이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 구별법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 미묘하게 다른 생김새를 꼽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덧니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쉽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니 엘리베이터나 식당에 가보면 단번에 티가 난다는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식당을 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한식당을 찾는 경우에 반드시 선행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리뷰 확인인데요. 리뷰를 끝까지 확인하고 진짜 한식당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방문한다고 합니다. 참 유별나죠.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독 한국만 찾는다니 말입니다. 영국인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손흥민과 황희찬 같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런던 지역에서 이런 행동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꼽으라고 할 때 적어도 10명 중 1명 이상은 손흥민 선수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 런던 지역에서는 그 스타성이 감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때문에 영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인들이 이렇게 끝낸다면 중국인이 아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손흥민 선수도 중국의 후예다, 황희찬 선수도 중국의 후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마냥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 공정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나서서 현재 단체 행동을 하며 중국인들의 터무니없는 짓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일례로 지난달 브리티시 영국 박물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신라항상불의 환상적인 공연과 함께 한국의 음력설을 함께 즐겨보세요라며 짧은 공연에 대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에 예정이 되어 있던 한국 전통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네티즌들이 합심하여 한국의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꼬투리 잡아 공격에 나섰죠. 그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 한국만 음력설을 기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중국설이다. 설날이 언제 한국 것이 된 거지? 박물관이라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건 중국의 설이라는 거다 등의 댓글을 도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함께 영국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훔치는 데 능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 유물을 훔치는데 열심인 나라의 박물관에서 공연을 한다. 한국이 설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영국 박물관이 한국의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를 연다. 달력도 없던 나라에 설을 빼앗기게 생겼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영국 박물관은 그 반발이 너무 거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건이 영국에서만 있었을까요?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서는 음력설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달리
다양성과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기존 표현을 고수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팔비전과 대만 중앙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명문대학인 난양공과대학은 설날 명절을 기념해 하오루난 뉴이어 이즈 셀러브레이티드 어라운드 아시아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싱가포르 인구의 75%가 중국인이라는 소개와 더불어 설 명절에 즐기는 다양한 중국 전통 음식과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만히 있을 중국인들이 아니었죠. 일부 중국 학생들이 이 포스터의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루나라는 표현을 지우고 차이니즈로 고치기도 하면서 캠퍼스 내에서 논란이 있었죠. 특히 중국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중국 학생들에 대한 존중인가라고 하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싱가포르 인구 구성상 중국인이 압도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만 제기가 학교 측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난양공대는 표현 수정은커녕 포스터 철거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에 두 팔 걷어 붙이면서 또 중국 내에서도 중국인들은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말하면서 중국 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은 중국 설이 아닌 루나 뉴 이어라고 하면서 음력 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팀워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 박물관은 잠깐 꼬리를 내렸지만 과거 영국의 BBC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콕 집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오징어 게임 때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에 중국인들은 무임승차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요후쿠의 신작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고 BBC가 지적했습니다. BBC는 중국의 스트리밍 사이트가 선보인 오징어의 승리가 한국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말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플랫폼은 독창성이 없다, 부끄럽다며 비난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중국인들은 또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었죠. 이쯤 되니 본인들이 하는 잘못이 너무 많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 지긋지긋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이런 상황을 다 보니까 현재 그들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유럽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난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오직 본인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 자체를 일종의 예술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나라, 특히나 동양권 나라의 문화가 영국 내에서 이렇게 거센 힘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도 참 대단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 내 친구를 우리 부모님에게 소개해준 적도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인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시거든. 과거에는 그나마 젊은 세대 일부만이 한류를 좋아했다지만 요즘은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좋아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싫다. 항상 중국인들은 왜 중국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들은 저들 스스로도 입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자처하고 있냐는 말이야. 중국인들이 정말로 대단한 건 저런 뻔뻔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저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욕을 자아내는데 왜 중국인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한류는 그냥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느낌을 이제는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오래된 한국 영화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야라고 말하는 게 더 멋있게 느껴지지 않아? 나 저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어. 한류도 좋아하지만 난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까지 제대로 알고 가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한국 문화가 지금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역사가 굉장했던 거고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문제는 한국이 그렇게 뛰어나다 한들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솔직히 말해 수많은 국가들은 저 중국의 강함에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영국이 그랬다는 건 좀 의아하긴 한걸. 중국인들이 저렇게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따라하고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 너무 꼴보기 싫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